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겠습니다. 시조입니다. 시조. 풀꽃 반지입니다. 토끼풀, 우리 클로버. 그러니까 토끼풀 그 꽃 있잖아요. 꽃. 다 만들어 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남자지만 만들어 봤어요.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저놈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토끼풀 꽃이 두 개가 딱 이렇게 이제 반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제가 체주는 안 했습니다. 그냥 만들어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크로바라고 해서 이제 행운을 준다고 해서, 그 이파리 4개 있는 거 찾으려고 토끼풀 있는데 가면 가끔 우리 쳐다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입니다. 벌거벗은 그 친구 냇가로 들판으로, 이게 꾀목대기 친구죠. 짓궂게 달려와서 모른 척 툭 던지던, 모른 척입니다. 이게 빈칸에 모른 척. 시방 나 말하고 있는 지금 이때예요. 시방 나 그 풀꽃 반지 뜬금없이 끼고 싶다. 네가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안 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해준다 하면 네가 주는 풀꽃 반지를 차고 싶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짓궂게라는 말인데요. 가끔 이렇게 글 쓰다 보면은 지읒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지읒은 없습니다. 네. 짓궂다, 짓눌리다 할 때 다 시옷입니다. 반드시 지읒으로 좀 쓰는 분이 있고요. 또 이제 강의를 가다가 보면은 찾는다 할 때 지읒이잖아요. 꼭 치읒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네, 뭐 좀 헷갈리니까 그런 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요, 너무 단순하지만은 뭔가 우리 그 감성을 불러일으켜요. 그 시는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과거를 들어가서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서 그 기억 중에서 좋은 것, 또 아니면 슬픈 것을 꺼내서 현재로 오고 또 미래로 오는 거죠. 시방나 그 풀꽃 반지 뜬금없이 끼고 싶다. 이게 미래로 가는, 현재나 미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소환해서 현재로 와서 그 과거를 다시 재생산하는, 또 아니면 재구성하는 그런 게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다 제시하지는 못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막 같은 삶의 길에서 혼자가 아님을 공감하게 하는 시의 생명력, 그래서 시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네.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얘기를 써서 현재로 끌어올렸는데 다른 분이 그걸 읽고 오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시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노루오줌이네요. 노루오줌. 요즘 뭐 꽃이 한참 피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버무귓과에 들어가요. 버무귓과. 노루오줌 속에 있는데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7, 8월 홍자색으로 이렇게 꽃이 멀리서 보면 구름처럼 피어요. 구름처럼. 네. 원추꽃차례를 이룬다 했는데요. 원추꽃차례라는 건 뭐냐면 이 추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각형처럼 이렇게 원뿔. 그런데 아래서부터 펴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서부터 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꽃차례. 꽃차례는 피는 모습이죠. 그게 원추꽃차례를 이룬다 그랬어요. 노루오줌입니다. 부드러운 털가슴 속에 새끼 노루를 키우는 꽃. 자기 가슴에 새끼 노루를 피우는 거예요. 답은요, 4, 3, 2 하나입니다. 불어나는 식솔로 인해, 식솔은 집안의 땅의 식구죠. 가솔이라고도 하고 가속이라고도 합니다. 가속이라고도 하고 가솔이라고도 하고 식솔이에요. 불어나는 식구로 인해 떠돌던 타관의 시절에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직장생활을 하고 그러잖아요. 기약 없는 사랑에 때를 정하여 약속하지 않음. 약속하는 것을 기약인데 기약 없다 보니까 여기 기약 없는 사랑이
노루 오줌의 꽃말입니다. 기약 없는 사랑에 새날을 여는 꽃송어리가 되었지. 새날을 연대요. 꽃송어리는요, 많은 꽃송이가 굵게 모여 달린 어떤 덩어리인데요. 꽃송아리라고도 해요. 우리 꽃송아리. 꽃송아리보다는 꽃송아리가 좀 더 많이, 좀 더 이쁜 것도 같아요. 꽃봉오리도 있죠. 그래서 꽃봉오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시조에 가끔 나오는데요. 꽃봉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화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화봉 아니면 꽃봉. 꽃송아리, 꽃봉오리.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피지 않고 먹물만 맺혀 있는 꽃. 그래서 우리가 목련을 이렇게 아직 피지 않는 목련, 여기 이문학 가옥에도 자목련도 있고 그 백목련도 있는데요. 피기 전에 어떻게 보면 목련은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꼭 그 붓가닥에서 이제 그 목필화라고도 하죠. 목필. 네, 목필화. 그래서 그 참 이쁩니다. 자, 죽음보다 먼저 어느 생이 구원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리라. 이 관조입니다. 관조. 죽음보다 먼저 어느 생이 구원된대요. 우리는 죽고 나서 구원되는 것을 윤이라고 그래요.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죽기 전에 먼저 구원돼야 돼요. 기독교 사상이고 불교 사상입니다. 우리는 구원되기 위해서 평상시에 착한 일을 좀 하자. 속된 말로 그겁니다. 네.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귀의를 해야 우리는 죽기 전에 구원돼서 저 세상 가서 편안하게 만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봉고시 고개를 들어 올려. 약간 봉록하게 이제 이게 살짝 올라가는 거죠. 머나먼 이역까지. 다른 나라 땅입니다. 이역은 다른 나라 땅. 이역까지 한 시절 건너고 있으면 이역까지 또 쫙 노름도 좀 피는 거예요. 지금 피는 꽃잎 나중 운명에 닿고 싶음이라. 두 행을 꼭 주시고 윤희 사상입니다. 지금 피는 꽃잎에 나중에 운명이 닿고 싶은 거예요. 지금 피는 꽃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 운명이 거기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윤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루오줌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첨삭학입니다.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답은. 지금 이 구절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막 펴요. 구절초가 여름 지나면. 구절초와 숯부쟁이를 구별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구절초하고 숯부쟁이는 너무 쉬워요. 구절초는요, 처음에 폈을 때는 흰색하고 연분홍색이에요. 저게 뭐지? 어떤 데는 흰색이 되어 있고 어떤 연분홍으로 살짝 비치거든요. 구절초가요. 폈을 때. 근데 나중에는 다 흰색으로 돼요. 이게 연분홍도 흰색으로 돼요. 그래서 꽃이 지거든요. 근데 숯부쟁이는요, 벌개미치라고 가끔 이렇게 말 들어봤을 거예요. 벌개미치. 그 이제 치니까 그 나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벌개미치. 그 벌개미치 숯부쟁이는요, 무슨 색이냐면 보라색 꽃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초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하얀색 아니면 연분홍색으로 살짝 띈 것이 다 구절초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쑥부쟁이라고 하는 분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쑥부쟁이는 벌개미치를 비롯해 이런 것들은 다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꽃잎이에요. 자, 구절초 첨삭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단단한 어둠의 벽이 한 호흡에 들어있다. 어둠의 벽이 한 호흡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어둠의 벽이 여기를 가운데 줄을 긋고요. 단단한 어둠이 한 호흡에 들썩인다. 단단한 어둠이 한 호흡에 들썩인다. 방향도 없이를 가운데 줄 긋어서 없애겠습니다. 날아가던 새 한 마리를 하늘이 받쳐준 것이다. 받아준 것이다. 깔끔한 공양이다. 공양은요, 부처 앞에 음식물이나 재물을 바치는 것을 공양이라고 그렇습니다. 9마디 말문을 딛고, 구절초니까 이제 9마디라고 했어요. 말문을 딛고 구루무 깊이로 향기가 닿는다. 여기를 가운데 줄 긋고요. 구루무 깊이로 향기가 닿는다. 이렇게 앉고요. 9마디 말문 딛고 향기에 닿는다. 단출한 삼림사리를 깨금 발로 뿌리내리고. 단촐하다 그 말이에요. 깨금 발 또 나오네요. 발꿈치를 들고 이제 하는 건데.
깨군말이 아까 나왔습니다. 정지든 화난 함성마저, 여기서 정지든은 삭제하겠습니다. 화난 함성마저 허리 세워 받아내는 구절초. 화난 함성. 모든 이 무더기 그 막 함성, 화난 함성을 지르듯이 어떤 나무 구절초들이 막 피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산의 구절초 축제를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구절초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온몸에 돋아나는 소름처럼 뭉실뭉실 일가를 이룬다. 숨 가쁘게 밀어내지 않아도 기꺼이 서로를 꾀하는 빛의 조화. 흰 빛들의 조화. 또 아니면 아까 제가 구절초 처음 폈을 때 연분홍이 약간 섞였다고 하잖아요. 이게 조합이 있어요. 이렇게. 네, 수국도 우리가 어떤 데는 좀 푸른기가 많은 수국이 피고 어떤 게 하얀 색이 많은 또 어떤 거는 붉은색이 많잖아요. 그런 산도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수국 색이 그 종자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 산도에 의해서 그 땅의 산도에 의해서 그 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꽃을 이쪽에다 심은 것과 저쪽 땅에다 심은 것이 다릅니다. 네, 꼭 뭐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땅이라든지 햇빛 양에 따라서 그 꽃이 많이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빛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문턱을 넘은 가슴만 더워. 우리는 슬픔의 문턱을 순간순간 넘잖아요. 예, 어떤 일을 하면서 꼭 기쁘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극복하려고는 안 해요. 그쵸? 슬픔을 극복하려고 그러고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려고 그러지 기쁨을 극복한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시 그러기 때문에 슬픔을 극복하면서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혼자 차도 마시고. 네. 팔딱팔딱 심장소리. 행여 그가 그리웠을까가 아니고요. 당도했을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당도 올려보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죠. 행여 그가 당도했을까. 9마디 손가락이 다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9마디 손가락이 다 아프다는 가운데 줄 긋고요. 꽃의 9구비에서 아득한 생길이 보인다. 이렇게 저는 원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꽃의 9구비에서 아득한 생길이 보인다. 네. 그냥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는 정답 없어요. 자, 그래서 첨사강의까지 이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 감상입니다. 부분 감상. 흑잔등 거미인데요. 거미는 곤충일까요? 동물일까요? 거미는 곤충입니까? 동물입니까? 언뜻 보면 곤충 같죠? 거미는 살아있는 생물을 주로 먹으니까 식물은 안 먹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미를 곤충이라 하지 않고 원래 동물로 속하는데요. 여기는 거미목이라고 하는 따로 분류하는 그런 종속과목 강문계라는 게 있어요. 거미목에 들어가요. 네, 근데 거미는 곤충도 동물도 아닌 거미목이라고 하는 그 따로 분류하는데요. 진드기라든지 지네라든지 개 이런 거 절지동물이거든요. 그거 절지동물에 속해요. 네. 그래서 절지동물로도 속합니다. 거미 다리는 몇 쌍일까요? 그거 많이 다들 아시는데 금방 잊어버리죠. 거미다리 6쌍이네요. 4쌍입니다. 4쌍이네요. 네, 저도 적어왔습니다. 네. 개미는 몇 쌍일까요? 개미는 3쌍입니다. 저도 몰라서 공부하고 적어왔습니다. 그런데요, 개미는요, 머리, 가슴, 배로 구분은 하죠. 개미는요. 머리, 가슴, 배밖에 없어요. 개미는요. 근데 꼬리가 없잖아요. 머리, 가슴, 배밖에 없어요. 근데 거미는요, 머리, 가슴, 다리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절지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왕개미는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여왕개미. 겁내 오래 살아요. 수명이 여왕개미는 30년 정도 산대요. 그런데요, 수컷은 얼마나 살까요? 그 순놈은 항상 불쌍한 존재예요. 그거는 감명하겠죠. 예, 수컷은요, 몇 주 정도 살고요. 아주 팔랑팔랑하고 좀 잘하는 놈은 3년까지 산답니다. 여왕개미는 30년을 살아요. 수컷을 그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흑잔등 겁이 나와서 더욱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께 그냥 제가 여담했습니다. 달덩이가 창에 누런 진액을 흘렸다. 달덩이가 딱 떴는데요, 창문에 붉게 비친 거예요. 누렇게. 막 그게 진액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어머니는 마른 풀잎 같은 기침을 자주 뱉었다. 그 진액은 기침이었어요. 어머니는 닭덩이죠. 우리 어머니 지금 진액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액이 뭐냐면 기침. 가래겠죠? 어머니입니다. 그때마다 등잔불이 자주 흔들렸다. 등잔불은 누구였겠습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어머니가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자식들이 흔들렸겠어요. 엄마 언제 죽을까? 우리 엄마 죽으면 어쩔까? 엄마 저렇게 아픈데.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등잔불이 자주 흔들렸다. 밤이면 대숲이 빈몸으로 울었다. 대숲도 울었대요. 네. 돌아누는 어머니의 등은 무덤처럼 둥글고 검었다. 부분 감상이지만 너무 잘 써진 시입니다. 너무 잘 써졌죠? 좀 슬프기도 해요. 네.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이런 정도로 써줘야 한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포스트잇이네요. 우리 요즘 그 포스트잇 때문에 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잖아요. 뭐 저도 그 냉장고 앞에다 포스트잇 몇 개 붙여놨습니다.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먹는 것만 내다 먹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한쪽에서는 곰팡이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담아있는 그 물건마다가 포스트잇으로 이제 붙였는데 그 잘 떨어져서 이제 그 좀 일반 견출지라고 하죠? 그걸 붙여놨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주부가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왜 냉장고 비우지 않고 사냐고 이렇게 좀 핀잔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냉장고는 보물단지가 아니고 쓰레기장이더라고요, 냉장고가. 잘못하면. 그래서 이 냉장고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냉장고 관리를 하려고 처음에는 좀 했어요. 지금은 이제 관리도 못하고요. 포기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니, 통째로 냉장고까지 다 내버려야 될 그런 상황이 냉장고 가끔 열어서 지적을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빠져나간 기억의 퍼즐.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기억의 퍼즐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냉장고 딱 문 열고 내가 뭐 들어왔지? 뭐 들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기억의 퍼즐이에요. 간신히 더듬어 메모지에 깨알같이 적어놓는다. 근데요, 문제는요, 포스트잇을 적어놓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붙잡힌 기억 조각. 포스트잇에 적어놨으니까 그 기억이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예. 그 노란 날개들이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다시 멀리 날아갈 듯 팔락인다. 팔락이지, 여닫은. 팔락거린다. 망각의 벽면을 따닥따닥 메운 포스트잇. 망각의 벽면. 이제 우리가 책상 옆에라든지 우리가 벽, 또 냉장고 앞, 또 식탁, 또 뭐 이런데 뭐 얘들아 여기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내서 먹어라 써놓기도 하고, 또 이거 국은 데워 먹어야 한다 써놓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포스트잇은요 회사 이름입니다. 어떤 회사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포스트잇인데, 그래서 우리는 망각,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직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신이 주신 그 망각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영위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망각을 우리에게 안 줬으면요, 우리 성질나서 못 살 거예요. 맨날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것들, 나를 싸웠던 것, 나를 승질나게 했던 거, 나를 괴롭혔던 것, 나를 고통받게 했던 것들이 그런 슬픔이 돼서, 독이 돼서 저한테 돌아오거든요. 본인한테. 그래서 우리는 신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상당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단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감상입니다. 짧은 천국이네요. 천국도 짧대요. 짧은 천국이 있는 모양이에요. 빛은 저 담장을 넘어야 하는 운명이다. 그런데 빛에게 곡선과 같은 돛피자가 없어요. 좀 빛도 숨어서 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돛피자가 없어요. 빛은 항시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짧은 시까지 알아봤는데, 우리가요, 우리의 서정시는요, 생명의 속성과 원리에 대한 신선한 감각, 그리고 그것의 묘사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세계의 자아화, 세계의 자아화, 세계가 나다 그 말이고요. 순간적 영속성, 자기 동일성을 통해 시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경험을 충만한 현재형으로 발화시켜야 합니다. 발화! 현재! 우리 모든 과거 경험을 밑바탕 삼아서, 밑거름 삼아서 현재로 발화,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왜 넌 나를 존중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발화시켜야 한다. 꽃처럼 피어내지 못하면 나는 무시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포착되는 순간들이 일일성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이라고 해서 일일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충만한 현재형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류 기회를 우리는 언어 속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또 더운데요. 선생님들 이렇게 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